쿠키런 킹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이나 복귀하는 유저분들은 왕국 운영과 쿠키 성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겁니다. 팁 정보 없이 나 혼자 게임을 진행하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크게 왕국 운영과 쿠키 성장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왕국 운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1순위는 쿠키성 레벨입니다. 쿠키성 레벨이 올라가면 몇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던 곰젤리 열차, 열기구, 아레나, 소다지도, 해상무역센터, 설탕로움 연구소와 같은 컨텐츠를 오픈하거나 쿠키하우스와 생산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고 풍요의 분수와 생산 단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왕국 운영을 통해 생산된 재고들은 소원나무를 통해 코인으로 바뀌고 쿠키하우스를 통해 얻은 별사탕은 쿠키 성장에 쓰입니다. 결국 쿠키성 레벨업을 통해서 쿠키 성장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초보자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쿠키성 레벨업을 위한 코인과 오로라 재료 수량을 체크하고 모아두어야 해서 토핑 강화나 랜드마크 레벨업, 무리해서 코인 소모를 하지 마시고 쿠키성 레벨업에 쓰일 재화를 남기고 여유 있을 때 나머지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쿠키성 레벨업을 하다보면 영토 확장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제한되어 있던 각종 기능과 건물, 컨텐츠가 생기게 됩니다. 소원나무는 코인벌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입니다. 생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드량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주말에는 판매로 얻는 골드량 20% 추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일일 보상 퀘스트만 다 깨고 주말에 몰아서 소원나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풍의 분수는 코인, 별사탕, 빛조각, 기본재료, 고기젤리, 설탕 결정을 주며 레벨을 올릴수록 생산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최대한 레벨을 높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곰젤리 열차는 빛조각, 크리스탈, 토핑 조각, 태엽장치, 오로라 재료 등 다양한 보상을 줍니다. 단계가 높은 생산품이면 보상이 더 좋아지며 특히나 오로라 재료 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멈추는 일 없이 항상 돌려주면 좋습니다. 곰젤리 열기구는 탐사 보상으로 토핑 조각, 태엽장치, 빛조각 등을 주는데 특히나 고기젤리 소모 대비 토핑 조각 수급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멈추는 일 없이 항상 돌려주면 좋습니다. 설탕노움 연구소는 왕국 연구소와 쿠키 연구로 나뉘는데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에 있는 노움 연구소 관련 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쿠키 연구보다는 왕국 연구 쪽에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움 연구소 또한 멈추는 일 없이 항상 돌려주셔야 됩니다. 찬란한 영웅들의 신전은 부족한 별사탕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능이며 신전에 5쿠키를 배치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레벨이 낮은 쿠키가 기준 쿠키가 되고 이 기준 쿠키의 레벨이 슬롯에 추가하는 쿠키 레벨로 정해집니다. 슬롯에 추가한 쿠키를 해제할 경우 5일 동안 해당 슬롯을 사용하지 못하고 에스프레소 맛 쿠키처럼 마법사탕을 지닌 쿠키는 슬롯에 넣어서 50레벨로 보정을 받는다고 해도 마법사탕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직접 별사탕을 투자해서 50레벨을 달성해야만 마법사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고자 하는 마법사탕 쿠키는 슬롯에 넣지 않고 직접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전 오른쪽에 있는 석상은 제2의 노움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조각을 소모해서 쿠키의 공격력, 방어력, 체력을 증가시키고 풍의 분수, 쿠키하우스의 생산 속도와 코인 획득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레벨업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신전에 슬롯 추가냐 아니면 조각상 레벨업이 중요하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사탕 부족으로 너무 힘들다 판단하시면 슬롯 추가는 최대 5개까지만 추천드리고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사탕 부족도 견디고 참고 할만하다 하시면 슬롯 추가는 최대한 안하고 조각상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푸르직한 무역 교환소는 화면에 보이는 부분의 영토를 확장하면 무역 교환소와 오색 쪽의 갤러리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족한 재화를 오로라 재료, 기본 재료, 생산품으로 교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빛조각이나 스킬 파우더, 우유, 솜사탕, 설탕 결정, 가속권, 영혼석 등을 교환하여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왕국 운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소다제도는 화면에 보이는 부분의 영토를 확장하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소다제도 처음 부분에는 크리스탈과 코인, 별사탕을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초반 진행에는 큰 도움이 되고 해방된 마을이 많을수록 코인, 스태미너 젤리, 별사탕, 크리스탈 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쿠키하우스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뉴비분들은 초반에 쿠키하우스 레벨 5까지 올리고 쿠키성 레벨을 빠르게 11회까지 올린 후에 집중적으로 10레벨까지 올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쿠키성 12레벨 때 쿠키하우스 평균 10렙, 쿠키성 13레벨 때 쿠키하우스 평균 11렙, 쿠키성 14레벨일 때 쿠키하우스 평균 11렙 이상을 권장해 드립니다.
생산 건물의 대기열 칸수 확장은 크리스탈을 소모해서 확장 가능한데 기본 재료를 생산 건물의 경우 생산 시간이 짧은 경우엔 최소 700 크리스탈 칸수 확장까지 오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생산 건물도 최소 500 크리스탈 칸수 확장까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산이 잘 돼서 재고가 쌓이면 그 재고는 코인이나 다른 재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대기열의 크리스탈 투자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설탕 노음의 경우 무과금로 기준으로 800 크리스탈을 투자하면 기본 2개에 1개를 추가해서 총 3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왕국 성장을 하다보면 영토 확장이나 쿠키성 레벨업, 노음연구소, 쿠키하우스 레벨업 등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800 크리스탈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고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창고 확장을 통해서 재고가 막히는 경우를 방지하고 크리스탈 투자를 통해 창고 확장을 재고 상황에 맞게 천천히 늘려서 200칸 이상까지 확장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키런 킹덤을 PC에서 즐길 때 녹색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와 맥 버전에서 가상키 설정과 멀티 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용 링크를 통해서 녹색 플레이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은 쿠키 성장입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쿠키 선택과 집중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별사탕과 스킬 파우더를 좋다고 느끼는 모든 쿠키에게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초반에 0티어 쿠키 5마리에 집중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초보자에게 좋은 0티어 에픽 쿠키는 와일드베리 맛 쿠키, 에클레어 맛 쿠키, 모카 맛 쿠키, 크림 유니콘 맛 쿠키, 캡틴 캐비어 맛 쿠키입니다. 이 쿠키들의 특징은 에픽 쿠키라 획득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쉽고 스토리, 수호성전, 아레나 등 여러 컨텐츠에서 활용 가치가 뛰어난 쿠키들입니다. 어떤 쿠키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만든 쿠키 티어 영상을 참고하셔서 0티어 쿠키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에픽 쿠키를 대체로 사용하시다가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쿠키 뽑기를 하다보면 크리스탈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크리스탈을 얻는 방법은 월드 탐험에서 스테이지 300 클리어로 100 크리스탈씩 모으기와 소다제도, 혼돈의 케이크 타워, 이벤트 보상, 퀘스트 보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쿠키 뽑기를 진행해도 0티어 쿠키들을 뽑지 못했다면 마일리지로 영혼속을 선택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키울 5쿠키를 뽑았다면 마일리지로 보물 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물은 크리스탈로 뽑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 쿠키 뽑기하고 나온 마일리지를 보물 뽑기권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보물은 무공비급, 시계, 낫, 뿔, 깃털입니다. 쿠키가 강해지는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쿠키 레벨, 스킬 레벨, 마법사탕, 쿠키 승급, 토핑 세팅, 쿠키 인연, 스킨 인연, 랜드마크, 신전 속상, 노음연구소 쿠키 연구, 길드 봉화, 길드 유물까지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쿠키 레벨은 쿠키하우스 레벨업에 신경 써 주시면 되고 스킬 레벨은 현상 수비와 해상 무역소를 이용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탕은 마법 공방에서 원하는 재료를 생산하고 마법사탕 쿠키 중 우선순위로 뱀파이어 10강, 포밀 10강, 오징어 먹물 1강 이상을 토벌용으로 먼저 찍어주고 에스프레소를 집중적으로 키우실 분은 선택적으로 마법사탕을 높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토핑 같은 경우에는 고기 젤리가 쌓이면 월드타머 일반 8-29에서 라즈베리 아몬드 토핑을 동시에 파밍하거나 8-25에서 쿨토핑 파밍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더 높은 스테이지에서 파밍해서 보상을 더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쿠키 인연을 위해서 마일리지로 영혼석 사는 건 추천하지 않고 그 마일리지로 보물 뽑기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킨 인연은 무지개 큐브 모아서 스킨 뽑기 하는 대로 달성하시면 됩니다. 랜드마크는 말렙 달성 시 마항성 피해 감소 15%, 위령재단 치명타 피해 20%, 라이언 조각상 공격력 10%, 귀신의 집 치명타 확률 8%, 스노우 글로브 방어력 10%, 유리정원 체력 10%, 케이크 타워 체력 증가 35%를 각각 올려주기 때문에 필수로 신경 써서 건설해야 됩니다. 신전 석상도 단순 1레벨 차이는 체감되지 않지만 10레벨 이상의 차이는 느껴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슬롯 추가에 빗조각을 투자하지 말고 석상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길드 봉화와 유물 레벨도 쿠키의 스펙 차이 어느정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길드 선택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왕국 운영과 쿠키 성장에 대한 초보자 가이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점은 랜드마크 중에 고기젤리와 관련된 디저트 타워와 해골섬 리조트는 여유가 되는 대로 일찍 건설할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